네, 이 주주간 계약이 저한테 어떤 올무가 있냐면요. 그거는 구체적인 내용, 죄송합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올해 초부터 작년에 맺었던 주주간 계약 재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재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좀 거기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걸 하이브가 동의를 해줘야 말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거를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법적인 이제 쟁점이 점점 주주 간의 계약 쪽으로 비화하는 다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주 간의 계약이 무엇이고 왜 체결하는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간의 협약, 주주 간의 계약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결국은 주주 간에 체결하는 것들이에요. 근로자 계약이라고 한다면 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약간 계약의 형태가 특이해서 주주 간 권리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계약들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 주주 간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특징이 비밀로 한다.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또 서로 의무 제한, 권리 부여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방만 규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이제 권리와 의무를 함께 규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지란 거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경업 금지란 것은 결국은 경쟁 업종에서 일정 기간 동안 경쟁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민희진 대표가 만약 어도우의 주식에 가지고 있는 주주라거나 어도우의 임원일 경우에 하이브의 영업과 경쟁적인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체결될 수 있는 경업금지 조항, 주주간 계약에서 경업금지 조항 실제 사례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영업활동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쟁하는 영업활동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인 경우, 주주인 경우 이렇게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그게 주주인 경우에 경업금지 조항을 넣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이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어서 법정으로 간다. 그런 문제가 안 될 가능성도 꽤 있어요. 그렇지만 하이브 측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바에 의하면 경업금지 조항은 2026년에 11월부터는 경업금지 조항이 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니 이 부분은 아마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쟁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둘 사이에 경업금지 관련한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민희진 대표가 비록 노예계약 이렇게 뭐 표현을 해놓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제일 문제가 된다. 포인트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돈이 그렇게 크게 걸려 있지는 않으니까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주주간 계약에 따른 풋옵션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주주 간의 풋옵션은 이렇게 보통은 이런 조항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풋 권리가 들어간 다른 스타트업의 이제 계약서를 제가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풋옵션은 일종의 일정 가격의 내가 이거를 사가라, 너무로 사가라 할 때 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이 보시면 여기서는 페어 마켓 밸류라고 해서 그 투자자들이 평가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이제 지정해서 사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 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풋옵션의 권리는 약간 달라요. 지금 보시면 저는 보도자료, 이제 신문 기사들에 이제 인용을 된 그런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풋옵션 행사 가격, 그 행사 가격은 결국 주주간 계약에 따라서 정해졌다. 그렇지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서 서로 제대로 밝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조선일보 뭐 이런데 보도된 것에 따르면 행사 시점의 연도랑 전년도의 평균 영업이익의
13배 값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눈 액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한번 실질적으로 이제 러프하게 계산을 해봤어요. 2023년도에 어도의 영업이익이 1113억이라고 하죠. 그러면 대략 뭐 이제 1000억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에 13배라고 하면 1조 3천억 원이죠. 근데 이거를 현재 총 발행 주식수 322만 주로 나누면 한 주당 40만 원이 되죠. 이거 다 러프하게 계산한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또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민희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주식 41만 8,600주를 곱하면 대략 1,670억이 나와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민희진 대표가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1000억을 번다라는 표현을 썼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전년도와 지금 행사 시점의 평균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런데 22년도에 어도오는 적자란 말이에요. 근데 23년도에는 이익을 1000억 냈죠. 2024년도에 뉴진스의 평균 영업이익은 만약 뭐 2000억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풋옵션 가격은 엄청나게 되고 1000억이 아니라 더 많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죠. 1000억만 평균 영업이익이 1000억만 돼도 지금 1670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2000억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18% 어도 주식 중에 이 13%만 풋옵션 그 계약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호사를 통해서 18% 전부에 대해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주주간 계약의 수정을 요청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것이 제일 그 갈등의 핵심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주간 계약서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도 중요할 것이라고 보아져요. 보통은 주주간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은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는 그냥 예시예요. 저희가 썼던 뭐 손해배상 조항들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 계약의 확약 또는 의무를 위반하면 일체 그로 인과관계가 있는 손실, 책임, 손해 다 손해배상 금액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러한 손해배상 관련한 소송들은 굉장히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배임상 고소한 것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민희진 대표에게 지우기 위한 이제 그러한 일종의 아닌가, 밑작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도의 대표와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주주 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아마 추후에 법률적인 방향이 아주 달라질 가능성이 많아요. 다만 이렇게 형사고발을 했지만, 배임에 대한 형사고발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도나 하이브를 이제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배임의 형사적인 책임이 민희진 대표에게 지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은 예측하고 있을 것 같고, 다만 주주 간의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그걸로 인해서 이제 민희진 대표이사를 몰아내고 싶다. 그런 것에 관해서 앞으로 좀 더 격렬한 법률적인 논쟁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재산 분할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속재산 분할, 이혼재산 분할 전문 변호사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